예, 연구원 특강 오픈 기념 제1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풍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라 그러면요, 한자로 여러분이 바람풍자 물수자, 그러니까 바람과 물입니다. 그러므로 풍수는 우리 삶에서 말 그대로 왜 풍수냐? 우리 삶에서 물의 조건이 중요하고 바람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물은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산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산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산이 없는 장소, 그야말로 아주 평평한 장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산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산, 뭐 관악산, 치악산, 높은 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높을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쭉 굽이굽이 내려가면은 마지막 단계에 되면 굉장히 능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낮은 능선, 그것도 전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30cm만 높아도 산이다. 왜냐하면은 그 30cm의 능선이 바람의 영향이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0cm 높으면은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그림 하나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물가 근처까지 능선이 오지 않으면은 평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평지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 조성할 때요, 평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평평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만은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여러분 아파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뒤를 보거나 앞을 보면은 높이가 달라요. 똑같이 서 있는 것도요, 이게 서 있는 것도 보면요, 오른쪽 왼쪽이 높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평탄 작업을 1m의 높이를 평탄 작업한다? 그거 작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바위로 되어 있다, 속이, 이러면은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서는 평평한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강북 지역 같은 데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고 이 강남은 그렇지 않겠지. 강남은 평지가 많으니까 평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서울의 지역, 뭐 여기 서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한강이 흐르면요, 여기 이쪽에서 쭉 강남 지역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영동대교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평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옆으로 놓고 보면요, 여기가 해서 물이 흐르고 여기에 영동대교를 건너면요, 가다가 경기고등학교 있는데 너 능선 가죠, 쭉 가다가 시문고등학교, 쭉 음마 아파트 가죠. 이게 전부 다 능선. 물론 이제 맥은 여기서 옵니다. 맥은 여기서 오지만은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산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능선이 다, 이게 그나마 평탄 작업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 이게 다 산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강남도 여러분 강남 사시는 분 있으면은 자기 집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하고 왼쪽 높이가 똑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잘 평탄하게 해서 어떤 지역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그것이 계속 능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평평한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시개발이 됐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러한 뭐 지형을 따지는 풍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지역에 가보면 너무 많이 변했어, 그래서 천지개벽이 됐다고 말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기본적인 자연지형은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국토개발을 하고 개발한다 해서 이런 능선을 막 까부수고 이거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능선은 살리면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연지형이 많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풍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뉴욕의 맨하탄이거든요. 맨하탄 그러면은 이게 다 평지 같잖아요. 평지 하나도 없어요. 평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외국의 풍수, 서양이라든가 유럽의 풍수를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서양의 경우에도 특히 미국 같으면요 서부에 막 개척 시대에 사막이 있고 뭐 이런 그런 일부를 제외하면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곳에서는 다 굴곡이 있다. 평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풍수는 바람과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조건의 핵심은 산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개념을 아주 쉽게 핵심을 얘기한다면 바로 그러한 산들이 잘 보호해주는 장소가 생명의 땅이다. 이것이 이제 풍수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의 삶이 아니라요. 알고 보면 뒤에서 부모님이 도와주고요.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이쪽에서 보면 친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보면 직장이 도와주고 뭐 직장 친구, 동호회, 뭐 동창회 이게 한 인간이 독불장군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장 큰 보호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친구도 없다. 가족도 없다. 직장도 없다. 이게 외톨이가 돼버리면요. 독불장군은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풍수의 기본도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면 무덤터나 혹시 집터라고 하면은 요거 뭐 자세히 이거 아주 기본도입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합니다. 요게 대상이 되는 땅 여기에 무덤터면 죽은 사람이 있고 집터면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림이 뭐냐면 산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앞산도 있고 사방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풍수에서는 사방에서 보호해주는 산이라고 하는데 남의 이제 아주 기초지만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독불장군이 없듯이 기본적으로 이 산도 이 사람이 사는 터전은 사방의 산들의 보호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지가 않고 아예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봤어요? 이거는 가장 높은 데기 때문에 마치 아무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독불장군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바람 맞자 보호해주는 산이 없잖아요. 더 낮으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정자, 팔각정 같은 정자만 둬가지고 아주 더운 여름날 잠시 올라가서 쉬었다가 내려오는 곳이 여기 계속 살아요. 막 이 턱이 돌아가고 십자 바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가 똑같다. 풍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산으로 얘기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사방이 도와줘야지 독불장군은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터가 죽은 사람이 사는 터든 산 사람이 사는 터든 사방의 산들의 보호 속에 있어야 생명 에너지가 깃든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풍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풍수를 연구했는데요. 학문적인 풍수 연구는 크게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의 역사 속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늘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풍수 논리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어떤 장소가 풍수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어떠한 지역을 잡았을 때 풍수로 잡았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했으며 그 영향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풍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인데요. 고려 시대에 이게 수도 개경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그지는 나중 또 이것도 이제 제가 논문도 썼고 논문도 여러분한테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고려 시대 이렇게 풍수 논리로 개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점선이다 성이거든요. 이런 논리를 쌓았을 때 그러면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쌓았으며 이러한 풍수 논리로 작용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풍수 연구고 다만 이렇게 잡은 땅이 진짜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것은 학문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해가지고 현재는요.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또 다른 모양으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터가 있으면 사방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림, 좀 다른 식의 그림으로 그렸죠. 그랬을 때 이 조건이, 이 산들의 조건이 얼마나 여기에 영향을 줘서 정말 좋은 터냐, 조금 아쉬운 터냐, 이런 것들은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더 들면은 이게 이제 고려 말에 되면요. 고려 말이 되면은 이 개성에서 요 개경이 수도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터로 좀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게 번호가 있는데요. 이 수도 20번이 넘잖아요. 20번, 21번. 이 번호가 뭐냐면 제가 논문 쓴 거에 이제 참고 여러분 자료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좋은 터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터를 찾아간 것이 고려시대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어떤 정치사적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은 풍수연구의 대상이지만 과연 요 토가 좋으냐, 과연 요 토가 나쁘냐, 이거 자체는 사실은 풍수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천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시를 이제 수도를 옮긴다 해서 천도론인데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고려 말의 천도론의 영향 자체는 이제 풍수연구의 대상이지만 실제 요 하나하나가 진짜 좋은 땅이야? 요거는 아직은 풍수연구의 대상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오면은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궐이 딱 있고 여기 지금 요렇게 여기 도성이에요. 남산으로 해서 이렇게 도성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풍수 영향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풍수 논쟁이나 굉장히 정치사적 흐름이 어떻게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사회사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풍수 연구의 대상이지만 진짜 한양이 풍수적으로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요 자체는 풍수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 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서울이 이렇게 이제 요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대문이 있고 이렇게 성곽을 쌓아가지고 오늘날에 서울이 형성이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답사라든가 이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 능선이 다 복원이 돼가지고 서울 성곽이 다 복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대학에서 풍수 연구를 할 때는 학문적인 연구론을 한다 이겁니다. 학문적인 연구. 근데 그 학문적인 연구는 뭐냐면은 그것의 역사적 의미, 그것의 정치사적 의미, 이런 거는 따지지만 그러나 그 터가 진정 좋은 터냐 아니면 좋지 않은 터냐, 요거 자체는 풍수 연구의 범주로 아주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한국연구재단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분류표예요. 한국연구재단에 들어가서 학문연구 분류표를 여러분이 치시면은 모든 학문의 분류표가 나오는데 풍수지리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학의, 지리학의, 인문지리의
풍수지리. 왜냐하면 지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리학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요 학문이지만 그래서 풍수는 정식 학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은 반쪽입니다. 왜냐하면은 풍수의 연구 중에서 그것의 정치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를 따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진짜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 요거는 증명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학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논문화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대학에서 풍수를 갖다 연구를 또 하면서 실제 개인적으로는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는 많은 사례 연구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풍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풍수 논문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이 진정 좋은 땅이냐 아니냐라는 많은 사례 연구가 첨가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풍수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는 풍수 연구를 했고 그리고 터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 제가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별로.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학원이와 여러 이유로 해서. 그런데 제가 정년을 1년 남게 되면서 본 연구원을 갖다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밥을 먹거나 예를 들면은 술을 먹으러 어느 가게, 레스토랑에 들린다 그러면은 참 맛은 있는데 세팅이 입지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가 잘못돼 있거나 출입문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풍수적으로 좋은 영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게 조금 설계를 잘해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많이 먹게 돼요.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임대료 내기에 바빠가지고서는 결국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간판이 바뀌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감정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좋은 조건의 터와 또 그런 속에서의 올바른 인테리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연구원을 갖다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늘 1강의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풍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선 풍수를 믿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람은 또 풍수랑 전혀 관계없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좋은 묘토에 부모님을 모셨거나 아니면은 일반 가게나 아파트를 했는데 우연히 잘 맞고 좋은 데 들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풍수 영향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아요. 이거 풍수는요, 믿지 않는 그 학문적인 연구하고 별도로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 그 터가 아니면 그 건물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지금 어려운 사람, 왜 그런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풍수라는 것은 터무나 우리가 장소를 빼놓고 살 수 없거든요. 이런 무덤뿐만 아니라 이 주거지, 뭐 옛날 우리 주거지입니다. 오늘날의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주거지, 그다음에 직장, 더 나아가서 가게 다 공간에 장소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는 이 장소와 관련해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산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산이 높은 산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30cm만 높으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산의 조건 속에서 바람과 물의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대도시가 개발이 됐어도 이 지형의 영향, 자연의 영향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이런 말씀 뭐 한데 자기가 잘 나가고 한 사람 그런 사람 풍수 찾지 않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어렵거나
잘 나간다 하더라도 더 큰 뜻을 품어가지고 내가 더 발전하겠어. 이런 사람,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물론 풍수를 찾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감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다음 특강에서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관심 있고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런 풍수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받아 보신다면은 확신컨대 새로운 삶, 굉장히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풍수의 기본 이해와 제가 연구원을 갖다가 개소한 새로 오픈한 이유를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앞으로 한 몇 차례 더 이어지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풍수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